아내가 힘들 것 같아 설거지를 도와주기로 맘먹고 다가가 고무장갑을 끼워요. 그러자 아내가 기겁을 하며 인상을 써요. 아니 얘는 도와준데도 짜증이에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사 책상 꾸미기 편. 무시무시한 취업난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간신히 계약 직자리를 따낸 여자가 첫 출근을 해요. 안녕하세요. 정가은입니다. 배정된 책상에 앉은 여자는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한 커리어우먼이 되고야 말리라 다짐해요. 어서 빨리 일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쓰지 않던 책상이라 그런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네요. 업되던 기분이 확 잡쳐요. 아니 먼지가 이렇게 많아? 여자는 묵은 때와 곰팡이까지 남김없이 사살해준다는 청소의 왕 휴지로 책상을 구석구석 박박 닦아내요. 깨끗해진 책상을 보니 일하고 싶은 욕구가 20배쯤 더 용솟음쳐요.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펜을 찾아요. 깜짝이야. 이렇게 못생긴 볼펜은 처음 봤어요. 이런 센스를 밥 말아먹은 볼펜으로 일을 했다가는 작업 능률이 뚝 떨어질 게 분명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3개월이면 비워져야 할지도 모르는 책상이지만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위하여 자신만의 안락한 책상을 꾸미기로 해요. 후다닥 일어나 문방구로 가요. 문방구에 들어선 여자는 직장인의 필수품인 귀여운 모양의 연필꽂이 3개와 색색의 예쁜 볼펜, 색연필, 형광펜, 포스트잇, 견출 테이프, 마우스, 스카치 테이프, 기타 등등 꼭 필요한 물품만 간단히 구입해요. 자리로 돌아온 여자는 쇼핑해온 볼펜과 색연필을 예쁜 연필꽂이에 나누어 담아요. 열심히 근무하는 신입의 필수 사무용품인 접착력은 떨어지지만 깜찍해 깨물어주고 싶은 포스트잇과 자태가 아름다운 견출 테이프를 손 닿는 곳에 비치해 두어요. 이제야 일할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 세팅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문방구로 가요. 컴퓨터의 마우스는 회사 것을 뜯어내고 빨간색 무선 마우스로 교체해요. 마우스 패드도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줄 깜찍한 그림이 있는 것으로 교체해요. 손목 보호를 위한 손목 보호대는 필수. 마우스 패드와 색깔을 맞춰주는 센스는 기본이에요. 키보드에는 분노의 메신저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덮어주면서 위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실리콘 덮개를 씌워주어요. 이때 부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아요. 가을 씨가 오니까 분위기가 아주 확 바뀌는구만. 이런 우라질레이션. 내 뒷자리가 바로 까칠하기 그지없는 부장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바로 철저한 보안 작업이에요. 다시 문방구로 가요. 여자는 성능이 좋은 보안 필름을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줘요. 보안 필름은 업무 시간 중 미니홈피 보기, 메신저 하기, 쇼핑몰 탐방 등을 상사의 자리에선 절대로 볼 수 없게 하는 직장인의 필수품이에요. 보안 필름으로 대처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백밀러도 장착해요. 남들은 얼굴을 보기 위한 거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뒷자리 부장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보안 작업까지 완벽히 마치고 업무를 보려는데 허전한 책상 앞이 마음에 걸려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기분과 능률, 감성을 한껏 올려줄 기분업, 능률 쑥쑥, 감성 샤방 인테리어를 하기로 해요. 문방구로 가요. 허전한 책상 앞은 자석으로 된 미니보드를 준비해 월급날과 친구 생일 등을 꼼꼼히 적어 예쁜 자석으로 붙여두어요. 빈 공간이 생기면 희망적이고 젊음의 투지와 열정이 엿보이는 명언,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정도의 글귀를 적어 붙여두어요. 그 옆에는 절대로 읽지는 않을 것이지만 파워포인트, 엑셀 관련 책자를 꼽아두어요. 지나가는 사장님이 보신다면 나의 열정과 건전한 사고방식을 높이 사실 것이 분명해요. 그리곤 그 옆으로 생일 파티 때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가장 친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등등을 붙여요. 나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회사 동료들이 알아줄 것이에요. 구석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고개를 게으르게 움직이는 인형을 세팅하고 전자파를 잡아먹는다는 미니 선인장 2개를 컴퓨터 위에 올려두어요. 미니 선인장 옆에는 머리를 맑게 만들어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준다는 페퍼민트 향의 허브 화분도 비치해 두어요. 이렇게 해도 뭔가 심심한 느낌이 들면 뽑기로 뽑은 피규어 몇 마리를 책상 위에 더 얹어 놓아요. 보너스로 작은 바구니를 준비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사탕을 채워요. 이건 동료들과 나누어 먹을 싸구려 사탕이에요. 정작 배부른 간식, 내가 좋아하는 비싼 간식들은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 넣어두어요. 어라, 백밀러에 비친 부장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눈치가 보이지만 책상 꾸미기를 멈출 수는 없어요. 완벽한 환경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부장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게 다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네가 참아 짜식아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요. 가은 씨는 책상 정리하는구만 하루 걸리겠구만. 응? 제기랄 눈치도 더럽게 주네요. 서둘러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책상 옆쪽에는 가방걸이를 장착해 나의 소중한 가방을 품위 있게 걸어둬요. 드디어 기분업 능률 쑥쑥 감성 샤방 책상이 완성되었어요.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고 업무에 돌입하려는데 사무실의 건조한 공기가 나의 피부를 해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네. 아무리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건강과 피부를 해치면 말짱황이에요. 끝이야. 다시 문방구로 가요. 구입해온 미니 가습기를 비치해 더위와 피부 건조로부터 소중한 나를 보호한 뒤 책상 의자에는 사랑스런 느낌의 방석과 등받이 쿠션을 같은 색상으로 맞추어 구비해 놓아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 때 혹은 추운 날에도 온풍기를 틀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무릎 담요는 책상 팔걸이에 걸어두어요. 책상 밑에는 하이힐을 벗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지만 나의 키는 유지시켜줄 통굽 슬리퍼를 구비해두고 땀이 찼을 때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발 전용 미스트를 준비해두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 싶었는데 남들과 똑같은 전화기와 컴퓨터가 마음에 걸려요. 라벨 기구로 나의 이니셜과 하트를 찍어 이곳저곳 이름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리지 않고 붙여줘요. 이제 진짜 일을 해야겠어요. 컴퓨터를 켜요. 연병, 바탕화면이 쉐시네요. 시력을 상실하기 전에 바탕화면을 나의 이상형 2PM의 니콘으로 바꾸어 놓아요. 드디어 퍼펙트한 책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어요. 자, 오늘은 이만들 하고 퇴근들 하지. 어라, 벌써 퇴근 시간이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은 내일 해야겠어요. 내일 출근할 때는 오래 앉았을 때 부종을 막아주는 발판과 마사지 기구, 짬짬이 쪽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수면 베개를 준비해 와야겠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회사 책상을 꾸미는 방법이었어요. 다음은 남자의 회사 책상 꾸미기예요. 남자는 회사 책상 따위는 꾸미지 않아요. 결혼 후 부모님 방문 편. 일찍 퇴근한 남자가 아내의 회사 앞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지금 내려오고 있다던 아내가 20분째 감감무소식이에요. 여자들의 지금 나가란 말은 30분 안에는 갈 거니까 닥치고 기다려란 뜻이란 게 사실인가 봐요. 그때서야 아내가 생글거리며 나타나요. 3층에서 1층 오는데 20분이나 걸리다니. 아마도 전생에 나무늘보였던 게 분명해요. 아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외식을 하자며 애교를 피워요. 우리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남자는 오늘 본가에 가기로 한 거 잊었냐며 쏘아붙여요. 몰라?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남자가 입대 영장을 받았을 때와 같은 표정으로 변해요. 아내와 함께 본가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달려나와 반겨요. 남자는 엄마를 부서져라 껴안고 혀를 반으로 접은 후 엄마 아들 보고 싶었죠 하며 어리광을 부려봐요. 엄마는 다 큰 놈이 징그럽게 왜 이러냐며 펄쩍 뛰지만 속으로는 좋아하는 게 분명해요. 오랜만에 본 엄마 얼굴에 주름이 또 늘었어요. 자꾸만 늙어가는 엄마가 안쓰러워요. 이상하네 또. 그런데 엄마는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냐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내 걱정만 해요. 네가 워낙 바쁘긴 하지. 아내의 직장일이 바빠져서 저녁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는다며 엄마를 안심시켜줘요.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굳어져요. 아내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배고픈가 봐 가은이. 엄마가 순식간에 밥을 차렸어요. 너무나도 그리웠던 우리 엄마표 김치찌개예요. 국물을 떠 입안에 넣어요. 따봉, 혓바닥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그 김치찌개가 아니야. 역시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짱이다. 집에선 왜 이 맛이 안 나나 모르겠다고 말하며 허겁지겁 퍼먹어요.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더욱 굳어져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인가 봐요. 밑반찬도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이에요. 엄마의 손맛은 역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엄마에게 반찬을 싸달라고 해요. 그러자 아내가 또 인상을 써요. 자꾸 인상을 쓰는 아내에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려는데 아내가 득달같이 따라 나와 언제 갈 거냐고 재촉해요. 언제나 부모님 집에만 오면 갈 생각부터 하고 인상만 써대는 아내에게 화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처럼 며느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냐며 화를 내요. 아내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더욱 화가 나 한바탕 하려는데 엄마가 나와 무슨 일이냐며 물어요. 있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린 후 집으로 들어가요. 남자는 짜증이 솟구치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냥 졸리기만 해요.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려는데 와이프가 기겁을 하고 달려와 말려요. 왜 이래? 이젠 와이프가 꼴 보기도 싫어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고 꿈나라 여행을 떠나요. 한숨 늘어지게 자고 나서 거실로 나가요. 아내가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불편하실까 걱정이 돼요. 아내의 태도가 영 불쾌하고 화가 나지만 아내가 힘들 것 같아 설거지를 도와주기로 맘먹고 다가가 고무장갑을 끼워요. 그러자 아내가 기겁을 하며 인상을 써요. 아니 얘는 도와준데도 짜증이에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켜보던 엄마의 표정도 굳어져요. 오랜만에 와서 엄마 기분만 상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해 돌아버릴 것만 같아요. 더 이상 있어봐야 엄마 기분만 상하게 만들 것 같아 그만 가보겠다고 해요. 이제 갈게. 이거 하고. 그러자 엄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자고 가라고 해요. 아내 얼굴이 사색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일 핑계를 대고 다음에 와서 자겠다며 엄마를 설득해요. 엄마가 싸준 반찬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서요.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드디어 아내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화가 나지만 엄마 맘이 불편할까 봐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해요. 엄마 비위 하나 못 맞추고 애교도 떨 줄 모르는 아내가 원망스러워요. 아내를 바라보며 집에 가서 두고 보자는 신호를 보내요. 아내는 나도 할 말이 많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지금까지 남자의 부모님 방문 편이었어요. 여자의 결혼 후 부모님 방문 편이에요. 여자는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았어요. 친정에 들어서기 전 거울에 비친 모습을 살펴봐요. 친정 갈 때 후진 옷을 입고 다니면 친정엄마는 시집가서 고생한다고 속상해하시기 때문에 시댁 갈 때보다 옷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시는 엄마의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해요. 엄마 힘드니까 나가서 먹자는 나에게 간단히 준비한다고 박박 우기더니 또 잔치상을 차렸나 봐요. 엄마. 엄마가 달려나와요. 여자가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새로 산 옷을 한껏 뽐내려는데 엄마가 나를 쿨하게 지나쳐 남편에게로 가요. 남편에게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냐며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남편을 마중해요. 밟기만 하면 굴러오는 차 타고 오는데 뭐가 힘드냐고 말하자 엄마는 여자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남편에게 얼른 시원한 거나 가져다 주라며 엉덩이도 붙이기 전에 심부름을 시켜요. 난 엄마를 만나려고 새 옷도 사입고 왔는데 몰라주는 엄마에게 서운함이 밀려와요.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던 엄마가 이젠 사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사이밖에 안 부르나 봐. 씩씩거리며 부엌으로가 냉장고를 열어요. 정서방이 제일 좋아하는 장모님표 식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명절도 아닌데 사위 때문에 밤새도록 식혜까지 끓였나 봐요. 저 왼수는 꼭 손 많이 가는 음식만 좋아해요. 주방을 살펴보니 엄마가 간단하게 차린다고 차렸다는 잡채, 매운탕, 불고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얼마 전에 내가 장난삼아 먹고 싶다고 말한 메뉴들이에요. 허리가 안 좋다고 병원까지 다니면서 이걸 한 번에 다 하다니 뭘 언제 다 했대. 엄마한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을 가지고 나가려는데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와 나를 막아 세워요. 그리곤 아빠도 비싸다고 아껴 드시는 홍삼 액기스를 예쁜 컵에 담아 남편에게 가져다 주래요. 덧붙여 정력이 좋아야 너도 좋은 거지라며 음흉한 미소까지 날려요. 엄마가 주책이에요. 엄마가 남샀어. 딸에게 야한 농담도 막 던져요. 어쩔 수 없이 홍삼 액기스를 남편에게 가져다 줘요. 뭔데? 그 홍삼. 남편은 쓰고 맛이 없다고 안 먹는데요. 엄마 정성을 봐서라도 마시라는 나의 압박에 남편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혀만 잠깐 담갔다 뺀 후 너무 쓰다며 오두방정을 떨어요. 이 비싼 걸 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퍼주는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내가 원샷해서 마셔버리고 정서방이 마셨다고 뻥까기로 해요. 정수만 그래. 좀 시원하지? 아 목축이니까 어때? 좀 시원하지? 이때 철없는 남편이 집단의 장모님께 애교를 핀다며 장모님 배고파요. 라며 칭얼대기 시작해요. 장난으로 던진 말에 눈치 없고 진지한 엄마는 화들짝 놀라 얼른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요. 허리도 안 좋다며 초고속으로 뛰어가는 엄마에게서 숨겨진 초능력을 발견해요. 여자는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려고 부엌으로 가요. 그럼 엄마는 너는 할 게 없으니 나가서 정서방과 놀라며 등을 떠밀어요. 지겹도록 같이 노는 정서방과 할 게 없다며 도와주겠다고 우기면 더욱 세게 나를 부엌으로 내몰아요. 엄마도 맨날 밥하잖아 하고 대들면 엄마는 내가 거추장스럽게만 한다며 나를 부엌에서 내몰고 잡채, 불고기, 샐러드, 매운탕을 혼자 요리하기 시작해요. 뜨거운 냄비도 맨손으로 만지고 마늘을 다지며 국물간도 동시에 맞추는 초능력도 부려요. 엄마는 슈퍼우먼이 분명해요. 남편은 거실에서 우리 아빠와 어색한 포즈로 앉아 있어요. 정서방. 친정아빠가 남편과 친해지고 싶은지 바둑을 두자 해요. 하지만 철없고 눈치 없는 남편이 아빠의 제안을 쿨하게 거절해요. 혹시 어색해진 아빠가 그럼 알까기는 어떠냐고 물어요. 하나? 그러자 남편이 손가락을 다쳐서 안 된다고 지가 제일 잘하는 건 TV 보는 거래요. TV 좋아하세요? TV? 텔레비전?
남편은 리모컨을 들어 지가 맘대로 채널까지 돌리는 만행을 저질러요. 저런 버르장머리는 어린 시절에 오냐오냐 하며 잘못 키운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고부 갈등의 꽃이 피어올라요. 식탁에는 남편 자리, 내 자리, 친정 아버지 자리에만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어요. 엄마는 아직 배가 고프지 않으시다면서 혼자 서서 불고기를 구워요. 같이 먹자고 몇 번이나 말해보지만 엄마의 고집은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여자는 친정엄마가 간단히 차려주신 구첩반상 불고기 매운탕 잡채 샐러드를 맛보기 시작해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요. 시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내 입맛 맞춤형 밥상, 엄마의 맛이에요. 남편이 너무 맛있다며 엄마에게 칭찬을 퍼부을 차례인데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남편이 얄미워요. 이때 잡채에 잘 손을 대지 않는 남편에게 엄마가 간이 좀 짜냐며 목소리에 눈치를 잔뜩 담아 물어요. 네, 조금이라고 대답해요. 평소엔 뻥쟁이 남편이 이럴 땐 뻥도 못 가요. 엄마는 요즘 나이가 많아서 간을 잘못 맞춘 것 같다면서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괜히 눈치 보는 엄마도 개념 없는 남편도 다 밉상이에요. 밥을 다 먹자 엄마는 부엌으로 설거지를 하러 가요. 평소엔 죽기보다 싫은 설거지지만 이번만큼은 꼭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아요. 하지만 밥 먹고 과일 먹은 것 빼고 한 것도 없는 나한테 너는 힘들어서 안 된다며 수북이 쌓인 설거지가 몇 개 안 된다고 박박 우겨요.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 실랑이를 하는 동안 여자는 엄마 머리에 부쩍 늘어난 흰 머리카락을 발견해요. 이걸 다 뽑다간 엄마가 대머리가 될 것 같아요. 엄마! 여자는 엄마도 여자면서 왜 멋도 안 부리고 염색도 안 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냐며 그간 몰아놨던 짜증을 한 방에 몰아 폭발시켜요. 진짜 속상해. 이때 남편이 나타나 이제 밥도 다 먹었는데 가자고 해요. 그러자 엄마는 피곤한 사람을 붙잡아 놨다며 어서 집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어요. 피곤하긴 뭐. 남편에게 가려면 너나 가라고 짜증을 내요. 엄마가 그런 나의 등짝을 갈기며 남편한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버럭 소리를 질러요. 남편이 나한테 한 버르장머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 잘못이래요.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와요. 엄마는 알지도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울먹이며 처녀 시절 내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꽝 하고 닫아요. 한때 잘 나갈 때 쓰던 내 방이에요. 처녀 시절 내가 쓰던 방이 아직도 반짝반짝 그대로예요. 시집간 후에 빈 방도 매일같이 청소하는 엄마가 바보같이 느껴져요.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와요. 짜증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죄송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어요. 언제나 부엌에만 있는 엄마. 부족한 딸 시집 보냈다고 늘 죄인 같다는 우리 엄마. 시집간 딸의 빈 방을 매일같이 청소하는 바보 같은 엄마. 시집가서 여자 맘을 쬐끔 이해하게 된 여자는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말해야겠다고 결심해요. 이때 엄마가 내 방으로 들어와요. 엄마 손에 바리바리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들려 있어요. 저걸 만드느라 어젯밤을 꼬박 새웠을 거예요. 고생했을 엄마를 보자 미안하다는 말이 쏙 들어가요. 그 후 그딴 거 누가 좋아한다고 맨날 만들어라며 죄송한 마음까지 듬뿍 보태 왕창 짜증을 내요. 결국 이렇게 엄마와 싸우고 친정집에서 나서요. 신경질적으로 남편의 차에 올라타고 개념 없는 남편을 노골적으로 노려보는데 저 멀리 엄마가 뛰어나오는 것이 보여요. 엄마가 차 안으로 웬 봉투를 쑤셔 넣으며 정서방 이런 거 필요 없네 라고 말해요. 아마도 남편이 나 몰래 엄마에게 용돈을 찔러줬나 봐요. 얄밉던 남편이 초절정 꽃미남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태어난 이래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처음이에요. 결국 돈 봉투를 받아든 엄마는 우리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서 있어요. 저기 짜증만 부린 딸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엄마가 보여요. 엄마에게 정말 죄송하고 또 사랑한다고 소리쳐요.